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찐 임장 스토리 손품 발품 기획방송이죠. 서울시 은평구 지역 분석하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지역 그리고 살고 싶은 지역 선정하셔서요. 한 세네 군데 선정하셔서 저와 함께 제가 한 그대로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그렇게 한 세네 군데만 반복해서 해보시면은 지역 분석 전문가 누구나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현재 서울시 부동산 사이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 자, 현재 서울은 저점을 지난 2013년 9월, 그러니까 이번 이제는 전저점이 되었죠. 전저점이 2013년 9월이었고요. 경기도도 그와 비슷하게 2013년 9월, 그리고 인천은 2013년 7월에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이제 얼마 전이죠. 작년 6월에, 서울은 작년 6월, 경기도는 2022년 1월에, 그리고 인천의 경우에는 2022년 3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는 급락기 또는 수축기인, 즉 하락장의 전반기인 셈이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저희 부가TV 부동산 사이클 상으로는 우리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매수를 고려하실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를 고려하실 타임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아파트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지금 급락이 빠르게 온 지역들이 있죠. 또 아파트 단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매수를 고려하실 아파트 또는 지역이 일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눈이 강조되지만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점을 통과하고 여기 보이는 저점 신호들 있죠. 이런 신호들을 다 발견하시고 나서 상승자 초입에 들어가셔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침체기 하락장 때 그래도 저점 언저리의 그런 징후들이 한두 가지 정도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서서히 매수를 고려하셔도 좋다 했죠. 특히 청약시장을 한번 노려보시라고 했어요. 자, 특히 지금 요즘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연일 그를 통해서 뭐 부동산 시장에 반등이 나타난다. 또 일부 상승론자들 어때요? 유튜브를 통해서 신났죠. 다시 상승이다를 외치면서 매수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정부 또는 상승론자 그리고 그의 추종 세력들인 다주택자들의 바람은 뭐예요? 영끌에서 집 사주세요예요. 지난 20년, 21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영끌에서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시는 모습들, 고통받고 있는 모습들 보셨죠? 그런데 또 한 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경착륙을 막고 어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명분 아래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지만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4%대 초반에 금리로 비교적 은행 금리보다 한 0.5% 정도 낮은 금리로 1% 정도 0.5에서 1% 정도 낮은 금리로 빌려줄 테니까 저리로 융자받아서 집 사세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4%가 적습니까 여러분? 5억을 대출받으면 이자만 1,700, 1,800 하고요. 연간 거기에 원리금 상환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월 200 이상을 갚아야 해요. 원리금으로 매월. 생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분들이요. 자, 그래서 이런 영끌에서 집 사주세요. 또는 제발 집값 좀 떠받쳐 주세요 하는 바람이죠. 그죠? 근데 그 내심에 이 상승자들 대부분이 또 다주택자죠. 그들의 안쪽에 있는 바람은 뭐예요? 못난이 내 집 좀 사주세요예요. 자, 다주택자분들 똘똘한 주택,
소위 말한 똘똘한 한 채, 똘똘한 두 채, 똘똘한 아파트만 다주택까지 가지신 분 1%도 안 됩니다. 다주택자의 거의 8, 90%는 다 사실 웬만한 무주택자 여러분들, 1주택자 여러분들보다도 자본이 없어요. 다 최소 갭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무피, 뭐 500만 원, 1000만 원, 많아야 5천만 원 정도 갭으로 다 투자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오히려 자본금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 바람은 집값 좀 떠받쳐 주거나, 그래서 내 집이 제발 팔릴 때까지만 좀 떠받쳐 주거나, 또는 못난이 내 집 좀 사주세요 하는 게 속에 숨어 있는 의도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무주택자분들 또 혹시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결코 싸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은 기회가 나와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요. 다만 1주택자 여러분들 중에서 대안대출도 가능하죠. 그래서 높은 금리를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안대출을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죠. 당연히 나중에 또다시 갈아탄 더 좋은 조건의 어떤 금리가 나오면 갈아타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죠. 이 점에서는 정부가 잘 한 거죠. 하지만 무주택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택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생각되고요. 자칫 제2의 영끌족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중하셔야 하고요. 정 사시고 싶다면 저희 부가팁에서 제공해드리는 멤버십 서비스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똘똘한 아파트 그 리스트에 있는 정도, 그 중에서도 가격 하락이 큰 데 중심으로 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는 특히 대출 이렇게 많이 받아서 사시는 거 절대적으로 지금 자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본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자, 은평구입니다. 은평구 서울의 서북단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 은평구는 원래 1979년 서대문구에 있다가 서대문구에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를 보면 1995년에 정점을 찍었었어요. 50만 2310명이었고요. 이후로 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죠. 정체 내지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22년 12월 현재는 46만 6746명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 특징을 보시면 우선 아파트가 처음 들어선 것은 1988년이라고 합니다. 자, 불광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였다고 하고요. 이때까지 2000년대 중반까지도 1000세대가 넘는 유일한 아파트였다고 하죠. 그리고 2005년 이후에 일반인들에게 아마 은평구가 알려지기 시작한 첫 그 시점은 아마 은평 뉴타운이었을 거예요. 그죠? MB가 아마 서울시장 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은평 뉴타운이 시범 뉴타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개발되면서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은평구라는 곳이 아마 귀에 들어왔던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은평구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중에서 그린벨트 비율이 무려 51.25%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자연 친화적인 지역이다,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뉴타운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은평 뉴타운이 시범 뉴타운으로 개발되었고요. 지금도 한창 개발 중이죠. 이번 상승장에서 굉장히 천지개벽한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바로 수색 증산 뉴타운입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수색 뉴타운 쪽이 먼저 많이 개발되었고요. 증산 뉴타운은 아직 개발되었고 아직도 진행 중인 특히 4, 5구역, 거의 대장 지역이라 할 수 있는 4구역, 또 그리고 5구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을 보시면 서울 고양에서, 그죠? 고양, 특히 덕양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이죠. 그래서 통일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상권으로는 일단 서울 지하철 6호선, 그리고 3호선이 만나는 연신내역, 그리고 불광역 일대가 가장 번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은 어때요? 기존에는 청구성심병원이 가장 큰 종합병원이었어요. 근데 한 208병상 규모였고요. 근데 2019년에 드디어 종합병원다운 종합병원, 상급병원, 즉 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808병상이라는 아주 큰 규모의 병원이 들어서서 그래도 이 정도 규모면은 상주 인원만
한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고용도 창출하는 그러한 일자리가 들어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은평구 위치입니다. 먼저 일반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다시피 남서쪽으로 서대문구, 그리고 요 밑으로는 또 마포구가 있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종로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덕양구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지금 창릉지구하고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창릉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되어 있죠. 3기 신도시로 바로 옆에 서쪽으로 마주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 지역이 향동지역입니다. 향동지역. 그리고 이쪽에 덕은지구도 있죠. 그래서 고양시 덕양구하고 바로 경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서울시에서는 서대문구와 종로구,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로 이어지는 서부의 관문이다 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성지도로 본 은평구 모습인데요. 자, 은평구는 보시다시피 사방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쪽으로는 북악산,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한산이 길게 아주 펼쳐져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망월산, 이렇게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은평구 내에도 외곽 지역은 대부분 산이죠. 그래서 그린벨트가 많다는 게 실감나죠. 그리고 안쪽만 이렇게 구도심, 아파트, 빌라, 주택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 편집도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특히 지적 편집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용도 지역을 알 수 있어요. 2종이다, 1종이다, 또는 상업지역 같은 거, 이렇게 분홍색이 상업지역이거든요. 이런 것 표시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업지역으로 보시면은 주로 이제 상업 연신내역, 이쪽 연신내역 상권이 가장 크고요. 연신내에서 불광역으로 이어지는 이 상권이 제일 크죠.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쪽 구파발역 쪽으로 롯데백화점, 롯데몰이 생기면서 롯데마트도 있고 해서 또 은평 성모병원도 이쪽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상권이 새롭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주 전통적인 상권 중에 하나로 응암오거리 상권이 또 있죠. 그래서 이쪽에 특히 뭐예요? 요 감자국거리. 아주 옛날에 제 나이 때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응암동 하면은 감자국거리. 그래서 감자탕 먹으러 우리 술 마시고 해장하러도 많이 다니고 그랬던 곳이죠. 자, 그리고 행정구역을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은평구는 법정동은 11개 동이 있어요. 그리고 11개 동이 인구가 좀 많아지면 좀 분동이 되죠. 그래서 불광동, 가련동, 신사동, 응암동은 각각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으로 보시면 16개 행정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권으로 보시면 지역별로 은평구를 다시 나눠보시면 먼저 진간지역 생활권이 있고요. 잘 아시는 은평 뉴타운이 위치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은평 뉴타운이 이렇게 북쪽에 한 곳, 남쪽으로 한 곳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연신내 생활권이 있어요. 이쪽 연신내 생활권,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으로 불광지역 생활권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응암지역 생활권, 그리고 최근에 한창 개발 중인 수색 증산 생활지역권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구역의 어떤 평단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서울시에는 25개 구를 각각 입지에 어떤 불편하지만 서열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 서열을 하나하나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형제 그룹으로 묶어서 A, B, C, D 4개 그룹 정도로 묶을 것을 권해드렸어요. 자, 근데 다만 개인 사정에 따라서는 나는 특정한 어떤 구에서 뼈를 묻을 거야. 우리 가족 대대로 이곳에서 살았고 나도 여기가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은평구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상급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대문구, 그죠? 은평구는 D그룹이고 서대문구는 C그룹입니다.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B그룹인 한 단계 더 상급지인 B그룹에 속한 마포구로 투자해 두시면 좋겠죠. 하지만 나는 은평구가 너무 좋아. 여기서도 충분히 나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 하시는 분은 그래도 되도록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각 구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잘 사는 동네가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못 사는 동네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걸 알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30평대 기준으로 평당가를 쭉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성으로 보면 수색동이 가장
은평구에서는 잘 사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녹번동, 세 번째가 응암동.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수색동이죠. 그 다음에 녹번동, 응암동이 바로 붙어 있죠. 그리고 불광동, 그리고 다섯 번째 진간동입니다. 진간동이 뭐 은평뉴타운 처음 생겼을 때는 제일 잘 사는 지역이었지만 이제 어느새 좀 오래되었죠. 그죠? 그래서 벌써 한 10년 넘어가고 15년 돼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벌써 5위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입지라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잘 투자만 옮겨 타셔도 그래도 여러분들 수익 성과는 더 남들보다 조금은 더 높게 얻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인구수, 세대수입니다. 먼저 인구수를 보시면 은평구는 이때 2012년, 13년에 50만을 넘으면서 최전성기를 인구수 면에서는 전성기를 구가했고요. 이후로는 쭉 떨어졌습니다. 인구수가 계속 좀 감소 추세에 있다가 있고요. 그리고 세대수를 보시면 2021년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다소 세대수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구 또 세대수의 어떤 전출입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은평구는 지역 외로 전출하는 경우가 지역 내로 전출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전입의 경우에도 역시 지역 외에서 은평구로 전입해오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먼저 전출하는 경우에는 경기 고양시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고 서대문구나 마포구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웃한 곳으로 대부분은 이동을 하시죠. 왜냐하면 직주 근접 또는 어떤 아이들 자녀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한정돼요. 아주 먼 곳에 하는 경우는 정말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그 외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면서 어떤 투자를 하실 때는 보통은 내가 그래도 잘 아는 지역 그런 이웃한 지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또한 이렇게 전출에는 물론 실거주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전세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양시가 많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밀려난 거겠죠. 어떤 매수가 사서 가셨건 혹은 전세로 이동하셨건 아무래도 은평구보다는 덕양구가 고양시가 좀 더 하급지기 때문에 밀려나신 거고요. 반대로 서대문구나 마포구로 이동하신 분은 어때요? 더 상급지로 이동하신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입해 들어온 경우는 그 반대죠. 경기도 고양시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 경우에는 상급지로 이동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대문구나 마포구에서 거꾸로 은평구로 오신 분들은 어때요? 상대적으로는 좀 더 하급지로 밀려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매수가 되었건 전세가 되었건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하시면. 자,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입지상에서는. 자, 먼저 은평구는 매년 한 8만 5천 명, 8만 8천 명 내외의 어떤 일자리 수를 보이다가 2020년에 한 10만 4천 명 정도 가장 높은 그런 인구수를 일자리 종사자 수를 보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진간동이 가장 많습니다. 또 일자리 늘어난 게 뭐라 했어요? 아까 은평 성모병원이 2019년에 개원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상주 인원만 한 5천 명 정도 이상은 늘어났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 영향도 있고 역시 롯데몰도 이쯤에서 생겨났죠. 그러면 이런 큰 일자리들이 생겨나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인구수 또 세대수 증가에는. 그래서 진간동이 이러한 일자리는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녹번동이 많고 녹번동도 서울혁신파크라는 곳이 있고요. 또 대조동에는 어때요? 대조동, 이동, 불광동 쪽에는 NC백화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일자리가 있는 직객 요소가 있는 곳들이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연봉면에서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색동이 연봉이 가장 커요. 이쪽에 지금 아무래도 상암 DMC 바로 옆이죠. 상암 DMC가 바로 밑쪽에 있으니까 상암 DMC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쪽 새 아파트들로 상암 지역 아파트, 상암지구 쪽 아파트 많이 사시다가 새 아파트 쪽으로 이사하시는 수요들도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수색동이 연봉이 가장 높습니다.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2위가 불광동, 3위가 구산동, 4위가 응암동, 5위가 진간동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보면은 이런 응암동에 보면은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전공의가 가장 연봉이 높아요. 그 의사니까 그래도 전공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사 연봉이 높은 건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재밌는 게 대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근무하신 분 연봉이 굉장히 또 높아요. 이걸 보면 역시 이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어떤 이건이 이래서 참 있구나, 심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이죠. 자, 그리고 은평구는 정말 말씀드리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특히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남시, 아마 성남시, 반포동 또 서초구 빼면은 가장 활발할 것 같아요. 성남시 다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역들이 재개발 중이거든요. 재건축 또는 재건축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중에서 보시면 뭐 지금 이제 분양 예정이고 입주 예정인 그런 단지들도 많고, 또 3월에 곧 이제 입주하는 곳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제 관리 처분 인가나 사업 시행 인가 나서 곧 이제 분양을 앞둔 곳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지만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장의 초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하락장에서는 사업성이 급격하게 나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또 고금리면 더 하잖아요. 어차피 이 조합이 자금을 조달해서 그 이자 내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자가 이렇게 고금리 시기엔 어때요? 나중에 분양까지 가서 한 10년, 15년 이어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자가 엄청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다 여러분들 조합원들 그 비용인 거예요. 다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분양 대금에서 그걸 다 빼주고 남는 돈으로 결국 조합원이 자기 그 분담금을 조절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하락장 초기에는 재개발 지역 들어가는 것은 되게 저는 금지시하고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차라리 이렇게 그나마 관리 처분 받은 곳 가장 안전하고요. 그 다음 안전한 게 어떤 거예요? 사업 시행인가죠. 그 관리 처분 난 곳은 이미 이제 한 4, 5년 후면 입주를 앞둔 곳들이에요.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는 그보다 한 3년 더 봐서 한 8년 내지 7년 정도 앞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차피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투자한다면 이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단점은 지난 상승장을 거쳐왔기 때문에 피가 굉장히 높게 쌓여 있죠. 다만 지금 이제 하락장 초기이기 때문에 일부 뭐 1, 2억씩 떨어진 곳들이 있으니까 난 재개발 투자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곳에 들어간 것은 괜찮죠. 많이 싼 거 금매를 잡았을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 7, 8년 후에 입주이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과 맞물린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재개발 또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락장 후반인 침체기 또는 상승장 초반인 회복기에 들어가신 것이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신통기획도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은평구 불광동 일대가 신통기획에 이번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모아타운도 역시 또 서울시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 불광동 171원, 대조동 891원이 역시 모아타운에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재개발 지역, 특히 이런 하락장 초반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역시 꾼들이에요. 특히 사기꾼들. 얼마 전에 빌라왕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빌라를 둘러싼 곳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더더군다나 이런 하락장에 들어가셨다가는 자칫 여러분 대에서 여러분 눈 감기 전에 입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3, 40년 후에 여러분의 자식 댁에 가서나 입주를 할까 말까 한 곳들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도시계획도 도시계획상에서 교통호재, 개발호재도 은평구는 많습니다. 특히 먼저 교통호재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 GTX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GTX는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서 일산 킨텍스를 지나서 대구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연신내가 첫 관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을 지나서 삼성과 수서를 지나서
동산까지 운행이 되는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그러한 GTX 노선이 되겠죠. 그래서 연신내가 지나가게 되고요. 두 번째 교통호재로는 신분당선이에요. 신분당선도 황금노선 중에 하나죠. 9호선, 2호선, 3호선과 함께 황금노선이고요. 지금 현재 신사까지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강남까지 완공이 됐었다가 신사까지 연장이 됐고요. 다음 이제 용산까지 지금 추진 중이고요. 용산이 끝나고 나면 고양시 삼성까지 또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은평구 중에서는 독바이, 신도중고, 진간중고를 목표로 이렇게 지금 3개역 정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정확한 것은 물론 좀 더 시간이 가야겠죠. 그래서 지금 2023년, 2040년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호재로는 역시 서부선입니다. 서부선은 2023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이네. 올해 말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요. 서울대 입구역에서 출발해서 여의도를 지나서, 그렇죠? 여의도를 지나서 은평구 세전역까지 도착하는 그러한 열차가 되겠습니다. 서부선. 그러니까 서쪽, 서울시의 서쪽, 서부 지역을 관통하는 그러한 전철이 되겠죠. 굉장히 기대되는 어떤 전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호재도 많습니다. 먼저 정말 오래됐는데요, 사실은 이 DMC 부지. 그래서 이 상암 DMC 부지는 어때요? 이 철도 역사 부지죠.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 이 DMC역 부지, 그죠? 특히 상암 롯데 복합 쇼핑몰인데요. 이 롯데 쇼핑몰은 해당 부지를 처음 롯데에서 매입한 게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9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롯데도 참 속 타긴 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쇼핑몰 입점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인근의 그 이제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지금 장기간 표류가 됐었고요. 어쨌든 롯데가 이 판매 시설 비율을 지금 36%까지 최대한 낮추겠다 하고 지금 협상을 해서 지금 사업이 좀 탄력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단계 사업은 롯데몰 건립 계획이고요. 그래서 2024년에 내년에 착공을 해서 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 2단계 사업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요 차량기지 이전 부지인데요. 2025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요 철도시설 이전 부지는 아직까지도 미정인. 그래서 굉장히 좀 개발이 더디게 가고는 있으나 그래도 서서히 어떤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개발 호재,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08년, 7년 그 무렵에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그 용산에 아주 랜드마크 빌딩 그리고 그러니까 기획한 적이 있다가 자초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이번에 다시 또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은평구 혁신파크 부지에 60층 규모의 랜드마크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녹번동에 서울혁신파크 지금 부지고요. 그 부지를 좀 더 강남 코엑스랑 맞먹는 융복합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정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은평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은평구가 또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아파트 순위입니다. 은평구. 이거는 이제 작년 11월 1일부터 23년 1월 19일까지의 상위 30평대, 30평 초반대의 그런 아파트 순위고요. 북한산 현대 힐스테이트 7차가 가장 최고가를 찍었었고요. 거래 7일거래가 기준입니다. 녹번역 2편한 캐슬이 10억 6천, 그리고 은평 스카이뷰 자이가 3위, 그리고 DMC 롯데캐슬 더 퍼스 수택에 있는 거죠. 그래서 4위, 그리고 북한산 푸르지오가 각각 5위, 이런 순서대로 최고가 순위를 찍었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부가TV 멤버십 서비스에서 제공해드린 자료에 의하면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쭉 은평구 내에 똘똘한 아파트들을 나열을 한 겁니다. 저희가 권해드리는. 그래서 지금 수색동에서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해서 지금 대장은 사실 묘하게도 증산동입니다. 가장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역시 상품성이 가장 이번 장에서 두드러졌던
그러한 장이었죠. 그래서 가장 새 아파트고, 그래서 이 아파트가 최고가로 17억 2천까지 찍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녹번역 이편한 캐슬이나 이쪽 레멘 베라힐사 힐스테이트 녹번이 다음으로 고가,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현재 시세 총액상으로 대장 아파트는 이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이죠. 무려 2,569세대고요. 그래서 13억 7,500만 원을 최고가를 찍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손품 다 팔고 나중에 임장 편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울시를 역시 마찬가지로 A, B, C, D 네 그룹으로 그룹핑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은평구는 이 중에 D그룹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서울시 은평구에 대한 어떤 지역 분석을 여러분들께 제가 사례 삼아, 샘플 삼아 제가 만들어서 직접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했던 그 순서 그대로 제가 참조 사이트까지 다 밝혀놨으니까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면서 저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지역, 또 살고 싶은 지역, 그 지역이 어디가 되었건 서울되었건 경기도가 되었건 인천이 되었건 또 지방의 어느 도시가 되었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저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뭐 손품 조금만 파시면 되거든요. 각각의 제가 말씀드린 출처를 따라서 찾아보면 되시기 때문에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두세 곳 정도만 반복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어느 전문가, 웬만한 유튜브 전문가보다도 훨씬 더 잘 지역 분석 하실 수가 있다는 것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